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경락 첫 수업인데요. 하시는 내용은 제가 이제 요새 이론 수업하는 거 올렸더니 많이 집에서 많이 교실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굴 이렇게 찍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얼굴에 자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얼굴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 경락 수업도 실력도 없지, 실력도 없지만 그래서 찍어서 올릴 테니까 반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미리 좀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일단 이제 경락 수업을 수업 들어가면서 경락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음양 오행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양 오행론 들으셨죠? 그리고 처음 이제 거의 지금 처음 들으시고 은영 씨 같은 경우는 한번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죠? 한번 들으셨죠? 어차피 이쪽 파트는 들을수록 더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 또 들으셨던 분이 오시면 제가 항상 조금 더 추가를 하게 내용이 있어요. 왜냐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야 얘기해도 사실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 반의 수업 어떤 질을 학원생의 질에 따라서 플러스가 되는 게 있죠. 사실 그런 게 있으니까 특히 가방 들고 가시지 마시고요. 정희씨 끝까지 잘 들으세요. 자, 일단 우리가 보통 샵에서 경락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경락 마사지 전문 샵이라고 가다 보면은 경락을 안 하시는 것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락이 대부분 이렇게 좀 강하게 하고 세게 하고 그 다음에 주먹을 쓰고 그다음에 접시를 한다거나 그런 경락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경락 전문샵이라고 다들 오픈을 하시고 하시는데 경락 이론 모르시는 원장님들이 태반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걸 몰랐었는데 저도 이제 외부로 교육을 다닌다거나 원장님들이 이렇게 교육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경락 마사지가 뭐냐고 질문을 드리면 잘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는 어차피 자격증도 나중에 다 준비하실 분들이고 하니까요. 그 개념을 좀 잡아드리는 차원에서 일단 우리가 이 마사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순환 촉진이거든요. 그죠? 순환 촉진이 가장 큰 목적인데 그 중에 우리가 순환을 세 가지 순환으로 볼 수 있어요. 특히 첫 번째 순환이 뭐가 있냐면은 혈액 순환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림프 순환계, 혈액 순환계 해가지고 우리가 순환계를 구성해서 자격증만에서 이렇게 약간 사진 선당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일단 피순환이 있겠죠. 피순환. 두 번째 무슨 순환이 있겠어요? 기순환. 림프순환. 기순환 이따 나와. 림프순환이 있죠. 그래서 항상 혈액순환과 같이 맞물려서 얘네들은 같이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혈액순환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정맥순환을 도와주는 게 이제 우리가 마사지 효과거든요. 동맥순환이 아니죠. 그럼 정맥이 하는 역할을 얘가 하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게 림프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개의 순환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 무슨 순환이에요? 기순환이 있어요. 기순환. 그래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은 뭐냐면은 림프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는 봤어요. 근데 다들 림프가 뭐냐고 잘 모르시는 분이 있죠. 막연하게 들어보셨는데 이 둘은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는 에너지 체계죠. 그러니까 보이는 순환 체계고 기순환, 기를 보셨나요? 기. 네, 오늘 좀 기가 좀 이렇게 어떤 반에 가면은 오후반에 경락반 가면은 기가 막 다운돼가지고 거기다가 오후니까 밥 먹고 와서 얼마나 다운되겠어요. 그죠?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기가 우리 이제 몸을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에너지 순환 체계를 이렇게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가 어떻게 다니는지를 보려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체계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형의 에너지 체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형의 에너지 체계. 보이지 않아요. 얘네들은 유형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혈액순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이제 오늘 배우신 내용이 이게 뭐냐면 기순환이 결국 경락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락을 배우러 왔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체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에스테틱적으로 봤을 때 혈액순환과 림프순환만 따지면은 여드름의 원인을 따질 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샵에 가셔서 여드름이 막 나요. 그러면은 여드름은 막 원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남성 호르몬의 과잉이다. 저는 남성 호르몬이 없는 저 같은 체형은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는 전형적인 여성형 몸매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드름 굉장히 많이 날 때가 있고요. 그다음 물론 정희 씨 같은 몸매도 글래머 스타일도 남성형의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은 피지선이 정말 기능이 항진돼서 진짜 피지가 많아 생긴다. 피지가 없는데 여드름 나는 경우 있거든요. 굉장히 예민하고 건성 피부인데 그런 경우 참 관리하시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분석표를 하다 보면 여드름이 많이 나서 지성으로 판독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민에다가 건성에다가 각질층이 얇고 TG상 분비가 안 돼. 그런데 여드름 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못 보셨나요?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접해보시면은. 예, 그런 경우. 그래서 여드름이 나는데 이게 왜 나느냐. 그러면 에스테틱적으로 풀면 안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경락적인 이론을 접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드름 하면은 피지성 그런 게 아니라 경락적으로는 독을 보거든요. 독. 특히 열독으로 봐요. 열독. 그래서 화의 증상을 딱 분석을 하면은 참 이해가 잘 되면서 그러면은 화의 증상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마사지를 했는데 저 요즘에 제품을 잘못 쓰셨나봐요. 그래서 막 여기 여드름만 나요. 왜 근데 똑같이 전부 다 했는데 여기만 그죠? 우리 이렇게 데모 서로 해봐도 막 관리 받았더니 여기 막 그때 팩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가 막 나. 그러면 왜 여기만 나냐고 그러죠? 왜 여긴 안 나고 여기만 나는 경우 있잖아요. 물론 얼굴 전체 다 깔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화장품 트러블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렵다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지금 뭔가 이렇게 제품이 나한테 맞지 않아서 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나는 거는 해석하실 때 경락적으로 예를 들어 볼부위 같은 경우 미경맥일 때 귀 아픈 경우에 소장경일 때 이렇게 푸셔야지 이게 답이 나오지 전체적인 여드름 뭉뚱그려서 보시면 답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기순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혈액순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혈액순환 하면은 일단 동맥, 정맥, 모세혈관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인체를 봤을 때 이렇게 심장이 있고요. 심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피가 있죠. 전신으로. 예. 그리고 나가는 피를 가지고 가는 간을 뭐라 그래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예, 동맥이죠. 예. 그럼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정맥. 예, 정맥이죠. 그럼 우리 마사지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정맥 방향.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은 정맥 방향으로 하는 테크닉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의학원생들은 다 알아요. 왜냐면 내가 맨날 얘기하니까 아는데 이걸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스웨디시 마사지. 우리 시험 볼 때 이거를 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제가 스웨디시라는 용어를 막 썼더니 이렇게 막 동호회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어디에도 자격증반에 그 자격증 그 커리에 스웨디시란 말이 없는데 스웨디시는 뭐냐 매뉴얼 테크닉이라는 용어가 뭐냐면요 스웨디시 마사지라는 용어를 못 쓰니까 왜냐면 안마사법의 결제 그런 어떤 접촉이 돼서 용어를 바꿨잖아요. 매뉴얼 테크닉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걔가 뭐냐면 스웨디시 마사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전통 마사지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 마사지 기법은요. 전통 무슨 방향이냐면 정맥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지키냐 그걸 보는 게 요번 시험이에요. 여기 자격증 시험에서. 그러면은 정맥 방향은 어디 심장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방향 마사지의 그 압은 어디를 실어야 돼요? 예, 다 아시면서 올렸다가 내릴 때도 압을 준다거나 올렸다가 내릴 때도 압을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정맥 마사지는 아니고 그거는 경락 마사지랑 정맥 마사지를 좀 병행하신 거죠. 여러분은. 그래서 무조건 팔을 왔다 갔다 하면 순환이 돼요. 왜냐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순환 마사지 우리가 보통 샵에서 하시는 문지르기 정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정맥 마사지 하냐 그걸 보는 게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테크닉을 보는 게 아니라 방향이나 압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전부 위로 가시면 돼요. 위로 가시면 그게 스웨디시 마사지 기법이에요. 근데 물론 그렇게 가되 다른 5가지 등점을 골고루 넣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시험이. 그래서 스웨디시 마사지 방향이 어디냐 그러면 정맥 방향이다. 정맥 방향은 어디로 밀어줘야 된다? 심장 쪽을 향해서 밀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림프 지금 여기 나온 게 전부 시험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흔하게 막 접했던 마사지들을 나눠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렵죠. 왜냐면 기존의 원장님들이나 이렇게 짬뽕을 썼거든요. 막 경락하다가 림프베농 하다가 그죠? 또 스웨디시가 수지 막 드륵드륵 하다가 또 림프베농 막 이렇게 저도 그렇게 썼고 실제로 그렇게 쓰는데 시험에서는 그게 아니라 너 테크닉 좋고 접목 잘했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스웨디시만 해라 오직 경락만 해 이런 식으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림프 마사지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우리 교재에 그런 게 있어요. 가끔 림프 마사지의 효과가 아닌 것은 림프 마사지라는 이런 용어를 쓰시면 굉장히 무식하신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림프 마사지라고 절대 용어 쓰지 마시고
림프 드레나지라고 해서 드레나지라고 읽으시면 드레니지로 읽으시는 게 좋고요. 이게 이제 또 저한테 림프 하시는 분들은 림프 드레나지 이러지 않고요. 림프 드레니지. 림프 드레니지가 무슨 뜻이냐? 얘는 뭐냐면요. 림프라고 하는 건 우리 인체의 체액이에요. 체액. 물이에요. 물. 물인데 어떤 물일까? 림프 간에 다니는 물이죠. 예, 림프 간에 있는 물을 림프라고 하는 거죠. 코 안에 있는 물은 콧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입안에 있으면 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70%의 체액 중에서 림프 간에 있는 물을 림프액이라고 하는 것도 별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림프액에는 뭐가 없어요? 적혈구가 없어요. 그래서 색깔이 붉지 않죠. 예, 혈소판 있을 필요 없으니까 혈소판도 없고 오직 뭐만 있냐면 여기는 물. 물이 99%예요. 거의 림프액은 다 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가 뭐예요? 백혈구라고 해서 백혈구, 림프구라고 해서 백혈구의 일종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투명한 물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뭐 진물 날 때, 여드름 뭐 날 때 짜면 이렇게 진물이 난다거나 또는 이렇게 왜 다쳤을 때 보면 다 진물이 쫙 나와 있잖아요. 거기 안에는 뭐가 상처가 났으니까 빨리 림프액들이 뭐예요? 확 몰리고요. 그리고 다치게 되면 붓잖아요. 그죠? 뭐 때려도 붓고 마사지를 한다는 것도 일종의 림프를 막 모으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림프액이 모여서 거기서 백혈구들이 식균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체액인데 얘를 어떻게 해준다는 거냐면 배농해줘요. 배농이라는 뜻은 뭐냐면 배출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출. 버려주는 거죠. 버려주는 거. 어디다 갖다 버려요? 쓰레기통이 어디죠? 절. 예. 그럼 최종 쓰레기통이 절? 아니죠. 결국은 심장으로 들어가죠. 심장으로.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갈 때 정맥혈이 들어가잖아요. 정맥혈이 들어갈 때 림프가 같이 이렇게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심장 입구에서 같이 합쳐져서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정맥혈이 막 그 모든 쓰레기를 다 수거한다 그러면 막 심장이 너무 바바 걸리고 너무 막 큰 쓰레기도 막 다시 들어오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그 쓰레기들은 전부 잘게 쪼개서 혈관 안에서 정맥이 수거를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짓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큰 거 있죠. 분자 큰 것들. 예를 들면은 지방 찌꺼기 이런 거. 그래서 비만 관리할 때 림프가 참 중요한데 저같이 이제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은 다 림프절이 막혀 있어요. 네, 쓰레기가 수거가 안 돼. 이렇게 배출이 안 돼. 배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먹어서 찌는 살은 단순비만 진짜 많이 먹고 진짜 안 움직여서. 그런데 먹는 거에 비해서 나이가 들면 점점 어떻게 돼요? 림프가 정체가 되거든요. 림프절이. 그렇게 되면은 몸 안에 있는 쓰레기가 잘 배출이 안 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막 쓰레기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상체에 보이고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그쪽 아니고 저쪽에 어떤 분은 상체에 보이고 어떤 분은 하체에 보이고 얼굴에 보이고 각각 쓰레기들이 못 나가서 배출이 안 돼서 확 막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뚫어주는 게 뭐냐면은 결국 림프 드레니지예요. 그래서 마사지 하면서 경락만 갖고 된다거나 아니면 림프 전문가들은 림프만 갖고 된다고 해요. 림프 드레니지. 처음부터 림프 드레니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하신 정맥과 림프의 순환을 결정지어주는 게 뭔지 아세요? 결정적으로 정맥순환과 림프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거는 결국은 기예요. 기순환이에요. 기순환. 그래서 세 개 중에 뭐를 먼저 해야 되느냐. 그러면 기순환을 해줘야 돼. 일단 기분이 좋고, 그죠? 기순환은 꼭 마사지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어느 샵에 갔더니 너무 기분이 좋게 해줘 나를.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어디만 가면 기분 나쁘게 하는 심중이 심장을 혹시 기분 확 나쁘죠? 그리고 그날 관리 받아도 짜증나고 기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가면 말 한마디로라도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일단 내 몸에 있는 기 에너지가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꼭 마사지가 꼭 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계속 관리사들이 예쁜 말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있잖아. 근데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고객이 왔는데, 그죠?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되셨어요?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원래 그래요. 딴 데가 거기서 뭐 끊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장사 잘 하시는 원장님들 보면은 이것만 잘한다고 절대, 그러니까 학원 다니실 때는 테크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것만 잘하면 내가 막 손님도 많이 올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보면은 이거 못하는데 요거 잘하셔갖고 손님 많은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락 이론을 배우시는 거는 사실 내가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별로 땡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써먹으셔야 되잖아요.
고객한테 한마디로 이거를 썰을 푸셔야 돼요. 잘 푸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의 수준에 맞게. 수준이 너무 낮은 사람은 아주 쉽게 설명해줘야 돼. 쓰레기통이 꽉 차셨어요. 막 이렇게. 그리고 와닿아해. 그분들은. 근데 림프절에 있는 림파지올이 지금 잘 안 나가시고, 그 다음에 뭐 막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면 뭐 쥐가 뭐 이상하고 재수없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에 맞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림프라고 하는 거는 물인데 그 물을 배출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시험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방향, 그럼 이 방향은 어떻게 될까? 림프 드레이니지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심장 쪽으로, 너무 심장 쪽으로 갈까? 심장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지. 얘는 림프절을 향해서 가까운, 뭐 방에 있는 쓰레기를 그냥 일어나서 화장실까지 갖다 버릴 필요 없죠. 일단 내 방 쓰레기통 틱 던져서 넣으면 걔가 나중에 엄마가 저기 화장실 갔다가 단체로 버린다거나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까운 림프절을 찾아가시는 게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스웨디시 마사지 같은 경우는 그럼 어디서부터 하냐? 아, 그 말씀을 안 드렸다. 마사지의 그 시작 순서도 참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이제 이거를 잘 들으시면은 마사지에 대해서 개념을 좀 이렇게 잡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스웨디 씨는 어디부터 마사지 해줘야 되냐 그 얘기지? 어디부터? 팔부터? 뭐 다리부터? 뭐 얼굴부터? 어디부터? 다리부터 왜? 너무 똑똑하세요. 그러니까 심장이 있으면 심장에서 원쪽, 먼 곳에서 하시면 돼요. 심장에서 먼 쪽을 먼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포도 이거를 하시면요 순서를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테크닉에서 자격증 보세요. 뭐 심장에서 스웨디시 마사지는 심장에서 먼 쪽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얼굴부터가 아니겠죠. 일단 바디 전신에서 봤을 때는 얼굴은 심장에서 가깝지. 그죠? 그래서 만약에 도포를 했어. 다리라고 했어요. 그럼 다리라고 했으면 도포를 했어. 전체적으로 쭉 오일을 폈어요. 오일을 폈으면은 어디부터 하는 게 좋아? 허벅지, 종아리, 발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닉이 쭉 도포에 넣고 발을 좀 해주는 거예요. 발부터.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 종아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닉이 이렇게 짜여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허벅지예요, 마지막에. 예, 요게 순서예요. 그럼 림프는 어디부터 해줘야 되나? 림프 드레이니지. 두 번째 림프는 림프도 원쪽에서 그렇죠. 림프절을 먼저 비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먼저 비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림프절이 어딘지 말씀드릴게요. 조금 아시는 분도 있고 저를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수준을 맞추기가. 전혀 림프절 처음 들어보셨죠? 네. 림프절이라는 거. 림프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인체에는 크게 세 군데의 림프절이 있어요. 이렇게 부분이 있으면은 배꼽이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사타구니죠. 서해부라고 하죠. 서해부. 서해 림프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액과 림프절이라고 하고, 여기를 뭐라고 해요? 네, 경부 림프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림프절이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고 작은 림프절도 많은데 큰 림프절도 있죠. 그러니까 림프를 어떻게 푸셔야 될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우리 화장실을 마시면 개수대 있잖아요. 개수대나 이렇게 아니면 우리 세면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물을 만약에 계속 틀어놨다. 물을 계속 여기를 막고서 물을 계속 누가 틀어놓고 갔어. 그럼 물이 막 어떻게 돼요? 막 물이 넘쳐? 그런 집에 사시겠구나. 개수대 뒤에 이렇게 개수대 구멍이 그렇게 좀 뚫려있지 않아요? 네. 그 개수대가 없는 집에 사시는 건 아니죠. 아니면 왜 우리 저기 설거지하는 개수대도 보면 옆에 이렇게 쭉쭉쭉 물 빠진 데 있잖아요. 물 틀어놔도 넘치진 않는다고. 그래서 물이 물론 이렇게 차는 듯 해주면 일로 다 빠지죠. 그러니까 요 구멍이 림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어디론가 빠질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만약에 안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정맥이 막혀버리면 뭐 쓰레기가 못 빠져 죽게? 그러니까 정맥 옆에다가 정맥혈관 옆에다가 이렇게 관을 하나 더 만들어놔서 항상 정맥 옆에 다녀요. 정맥의 역할이 뭐예요? 쓰레기 수거하는 거잖아요. 우리 피에 있는 노폐물,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죠.
가져가, 신장으로 가져가는데 걔가 너무 이게 이 일이 너무 벅차니까 림프간이 단백질하고요, 단백질 찌꺼기들, 그 다음에 독소 이런 거 좀 필기해 주셔도 되죠. 어디에서 림프가 수거하는 것들을 얘기해드리고, 우리가 독소 배출만 하는데 그 독소가 어디로 빠지냐 이 얘기지. 림프가 많이 수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먹은 고기가 48시간 이내에 배출이 다 되지 않으면 몸 안에서 독소로 작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굉장히 단백질 섭취가 좋다고 해서 막 구우고 막 하면서 드시지만 사실은 걔가 몸 안에서 독소로 발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방 찌꺼기, 그리고 내가 막 먼지 같은 거 막 먹잖아요. 지금도 막 먼지 먹고 있어요. 막 안 보여서 그렇지 엄청난 먼지가 있겠죠. 그럼 먼지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몸에 이제 중금속이라든지 어떤 이물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걔네들을 전부 정맥이 수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주 가까운 림프절을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요. 이렇게 림프관이 있고, 이렇게 림프관이 어디를 뭐냐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렇게 콩하고 파처럼 이렇게 있죠. 포동 모양새로 이렇게 덩얼덩얼 져 있는 림프절이라고 하는 곳을 모여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에는 애들 이렇게 목감기 오거나 하면 막 붓고 그러죠? 막 목 부었을 때, 임파선이 부었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임파선이 부었다는 거는 뭐가 없다는 거야, 지금. 그쪽으로 엄청난 뭔가 이물질이 들어와서 아까 백혈구 얘기했죠? 백혈구는 균을 잡아먹는 거거든? 걔네들이 막 활동을 하는 둘이 막 싸우고 있는 상태죠. 우리가 막 이렇게 목이 부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몸에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왜 열날 때 병원 꼭 데려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목이 많이 부었네. 이게 어디냐면 림프절이 부었네. 그럼 지금 몸 안에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가 이물질이 침투했네. 찬바람을 쐈어도 막 목이 붓는다고. 우리 애는 굉장히 면역력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림프절이 그거를 잘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림프가 면역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방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로 빠지냐면 림프관으로 빠지고, 얘네들 어떻게 연결되냐, 이렇게 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늘다랑 관이 이렇게 일로 모여요. 관이 모여. 이 그림 하나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좋은 그림을 하나 복사 따서 드릴게요. 우리 참 그 교재에도 있어. 뒤에 실기 교재 뒤에다 제가 넣어놨는데 지금 있으신 분 없나? 여기 말고 우리 왜 좋은 자료라면서 이렇게 저기 하나. 자, 심사체크등에도 있고 자격증에도 제가 실기 교본 뒤에다 넣어놨거든요. 여기 이제 그림 참고 있으시는 분 보시고요. 일단 그냥 여기서 설명하시고 있다 쉬는 시간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원장님 다리 관리 하잖아. 다리 관리 하시면은 다리에 있는 노폐물이 전부 어디로 모여요? 일단은 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 곳이 있죠? 수라부, 다리 뒤쪽으로 모여요. 모였다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전부 가는 건 아니고, 그리고 뒷다리 같은 경우, 물론 앞다리는 바로 가죠. 뒷다리 같은 경우는 수라부에서 모여요. 수라부에서 모여서 여기 모이죠? 모여서 어디로 가요? 흉관으로 가요. 흉관. 그래서 이렇게 관이 어디로? 복부 쪽에 두꺼운 관이 있어요. 가슴까지 가는 관. 흉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 쇄골이 있겠죠? 예. 흉관이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관은 어디로 유입되냐면, 이게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건데, 시험 문제 맨날. 마지막 최종 유입되는 림프관 중에 가장 두꺼운 관으로 최종 유입되는 관이 어디냐 그러면 다리에 모였던 발에 있는 노폐물이들 전부 어디에 모였다. 일단 서해부에 모였다가 흉관으로 유입이 돼서 왼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오른쪽은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네, 그게 아니고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인체의 4분의 1만, 요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은 4분의 1 부위만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른쪽 팔은 여기로 빠지고 흉관으로 유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복부에 연결되어 있는 이 흉관은 왼쪽으로 빠지는 거고, 오른쪽은 각자 수거예요. 오른쪽은. 그래서 오른쪽, 쉽게 이거야. 오른쪽 가슴 빼려면은 오른쪽 에바를 뚫어야 돼.
왼쪽 가슴에 가슴 축소 같은 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땐 얘는 어디로 빠지냐면 지금 다리는 서엽으로 빠졌잖아. 가슴은 애과로 빠졌다가 뺐다 바로 심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과로 빠졌다가 다시 흉관으로 유입돼서 들어가요. 가슴도 물론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서 바로 흉관으로 유입되는 게 있고 애과로 들어갔다 가는 게 있고 나뉘긴 하거든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결론적으로는 인체에서는 4분의 1만 오른쪽이고 나머지 전부 왼쪽으로 빠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림프 마사지를 하실 때는 항상 어디부터 애과를 한다 그러면 가슴을 한다 그러면은 애과를 먼저 비워두시고 점점 림프대로 가까운 곳에 마사지 나가는 거예요. 얼굴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이 얼굴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어디부터 여셔야 돼요? 예, 터미누스. 제일 최종 쓰레기통인 터미누스를 열고 그 다음에 목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죠. 예, 이게 이제 순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림프 드레이니지 한다 그러면은 림프 저를 알고 있냐? 림프의 어떤 그 순환의 그 경로를 알고 있냐? 그거를 보시는 거고요. 이제 우리 오늘 이제 할 내용은 기에 대한 얘기죠. 기순환. 기순환에 대해서. 자, 기순환은 기가 일정하게 다니는 길이 있어요. 길. 아까 피 다니는 길을 혈관이라고 그랬고, 림프 다니는 물 다니는 길을 림프만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이번에는 기 다니는 길이 있어. 기의 통로죠. 기의 통로. 그래서 우리가 중국 그 의사가 이렇게 경락을 얘기하는데 다 못 알아듣겠어요. 한마디 알아듣겠더라고요. 종로. 예. 경락을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종로. 번역하지도 알아듣겠어요. 종로구나. 예, 기의 통로예요. 기의 통로가 뭐야? 길이겠죠, 길. 예, 길이 물론 혈관이 막혀도 문제지만은 기가 막히면 기가 다니는 길인데 기가 막혔어요. 왜 기가 막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참 기가 막혀서. 기가 자주 막히시는 분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기 막힌 게 생기고. 기가 막히면 몸에 뭐가 안 돈다는 거야. 기가 못 돈다는 거죠. 그럼 그 기가 일정하게 규칙을 가지고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경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경락. 경락은 기가 다니는 길이에요. 그럼 그 기가 어떻게 다니냐? 종적 순환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횡적 순환이라고 해요. 자, 동적 순환, 횡적 순환이 뭐냐면 우리 몸의 인체에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다니는 길이 있고 쉽게 가로길도 있잖아요. 가로길. 그러면은 세로로 다니는 아래에서 위로 또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동적 순환이라고 하거든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경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락의 앞자를 따서 경맥. 그 다음에 다 이렇게만 흐르냐? 아니, 옆으로 흘러요. 횡사행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가로로 흘러요. 가로로 흐르는 맥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랑맥이라고 했죠. 랑맥. 그래서 앞자 따가지고 경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락순환이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세로로도 길이 안 흐르고 가로의 길도 안 흐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우리는 보통 경락 하는 거는 사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종적순환. 왜? 얘는 규칙이 없고 얘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14개만 배우시면 돼요. 14개. 얘는 모세혈관 같은 거예요. 모세혈관. 그리고 모세혈관을 일일이 다 그릴 수 없잖아요. 너무 섬세하니까. 그래서 랑맥 같은 경우에는 횡적으로 횡사형을 한다. 자, 그러면 어떤 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어떤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뭐 안 보이시나요? 글씨가? 괜찮아요. 어떤 거? 괜찮아요. 자, 이거는 이제 전체 설명하는 거니까요. 자, 어떤 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어떤 기운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럼 올라가는 기운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래요? 음이라고 해요. 네, 네, 내려오는 기운을 양이라고 해요. 양경.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우리 우주의 에너지를 보면요. 어떤 거는 올라가죠. 뭐 수증기라든지 그런 거. 비가 내리면은 걔가 이렇게 증발돼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올라가는 기운은 가벼운 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볍고 맑은 기운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려오는 건 어떤 것들이에요? 습하고, 그죠? 뭔가 이렇게 비 같은 거.
또는 뭐 눈, 그죠? 이제 무겁고 그런 것들. 그래서 내려오는 기운은 뭐예요? 무겁고, 예, 무겁고 좀 탁한 기운 있죠. 탁한 그런 기운이 내려오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계속 우주 에너지가 돌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의 에너지도 받고 양의 에너지도 받고 계속 서클이 되는 그 우주 에너지 안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에너지를 더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음의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양의 에너지를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음양의 체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양론 그래갖고 사람을 딱 보고 음양만 갖고도 사람을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양론이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이거 하나 갖고 다 할 수 있어요. 색깔부터 맛부터 모든 걸 다 했어요. 예를 들면은 목소리 하나 갖고도 음양론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저만 양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은 다 음이거든요. 예, 대부분 말 안 하시잖아요 지금. 가만히 계시고 이렇게 뭐 이렇게 손뼉치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막 그냥 어떤 굉장히 양적인 분은 막 좀 시끄러운 분들도 있잖아요. 저쪽 가 계신데 지금 들어가시네.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밖으로 발산을 웃기면은 그냥 조용히 유정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웃기구나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발산을 안 하시잖아. 근데 어떤 분은 조금만 웃겨도 막 진짜 나 너 웃겨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막 표현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표현을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정구 원장님 표현 좀 하세요. 다 했어요. 전 다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자기가 고객들도 마찬가지죠. 고객도 자기가 표현을 하는 고객이고 표현 안 하는 고객 있지. 관리사도 마찬가지잖아. 원장님한테 일일이 표현하는 고객은 표현하는 관리사는 원장님이 네 가지가 없다 그러고 애가 참 대바라졌다, 네 가지가 없다, 지금 저런 지랄말 다 하냐 막 그러지만은 의료학론 쪽으로 보면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제가 정말을 안 한다면은 여기 다니지 못할 텐데. 그죠? 막 얘기를 하는 관리사가 있고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러면서 집에 가서 일기 쓰시는 분 있잖아요. 정말 막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분도 있고 그게 음과 양의 어떤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인체에도 음인 사람들은 아래에다가 에너지가 아래에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중이 되고 그쪽으로 치중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비만으로 따지셔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병이 와도 그래요. 병이 와도 음적인 사람 저도 음적인데 병이 와도 항상 이 아래 밑곱 아래 이 아래쪽 있죠. 이쪽으로 항상 예상을 해도 이쪽으로 문제가 오거든요. 야 내가 작은 검사를 자주 해줘야지 막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쪽으로 문제가 많이 오고 양의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 위쪽이 잠겨 문제가 오지. 심장이라든지 이쪽으로 혈관 이쪽으로 문제가 올 거다. 그거를 예상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위쪽으로 좀 에너지가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체질 분석 참 재밌는 게 우리 경락에서는 오행으로 분석을 하는데 이것만 맞은 건 아니에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머리형 인간 들어보셨어요? 가슴형 인간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가슴 들으셨어요? 그때 같이 들으셨나? 네.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 박사님도 머리형 인간 그러면 에너지가 전부 머리로 가는 인간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해서 절대로 몸은 안 움직이는 인간. 머리로만 딱 계산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머리형 인간이 굉장히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생으로 왔는데도 일일이 막 따지는 학원생 있잖아. 나는 어디 가도 좀 그런 게 싫고 알아서 해주겠지. 나 그런 게 굉장히 좋거든. 근데 그거는 가슴형이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머리형 인간들은 가슴이 작고 일단 머리가 크고 일단 체형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매사 빠져야 이 사람은 질성이 풀리는 거야. 고객들 중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3일차 때는 이게 꼭 들어가 주시는 건가요? 막 이러고 막 아니 어른이 들어가 줄 텐데 왜 저럴까? 가슴형 원장님은 그거 상처받거든? 가슴형들은 가슴이 큰 체형이 한마디로 해서 여기에 많이 에너지가 몰리는 체형이죠. 그러니까 머리형하고 아주 대화가 안 돼요. 저도 이제 남편이 머리형인데 머리형인 사람들은 계산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밝고 이런 기계 쪽 내는 건 밝아요. 근데 가슴형인 사람들은 그런 쪽이 약해요. 굉장히 약해. 매일매일 가르쳐 주고 잘 모르고 계산 쪽으로 굉장히 약한데 감정 쪽으로 굉장히 뛰어나요. 이런 느낌이 와. 이런 거 같아. 그런 걸 맞거든요. 이게 느낌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장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형과
가세면과 이게 지금 오행하고도 다 일치가 되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분석할 때 보면은 어떤 체질을 분석할 때 보면은 어느 게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런 거 갖고 분석하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 오행 같은 경우에는 5가지 목화, 토, 금, 수 해가지고 5가지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을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목형이다, 화형이다, 토형이다, 금형이다, 수형이다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목형 직원이 오면은 확실히 오래 있지 못한다. 목형이시죠? 네. 목형은 뭘까, 좀 목형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은 약간 목형들은 그런 게 있고, 수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행으로 분석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음양 오행을 대해서 이제 좀 약간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자, 그래서 음양, 아래로 올라가고 위로 내려가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고 음양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요. 우리가 기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라고 했죠. 그럼 기는, 기를 가지고 쓰는 용어들이 뭐였을까? 기자 들어가는 거? 기체죠. 예, 또, 요즘에 기치료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사이비 종교, 보셨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가 나오는데, 막 사이기 종교 집단의 그 교주가 기치료 막 해주던데, 그 병도 막 낫게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게 잘못 빠져서, 저도 단전호흡을 좀 다녀봤는데, 단전호흡 아시죠? 다녀보셨어요? 어떠세요? 좀 이상해요. 거기가 깊이 들어가면 사이비 종교 집단 교주더라고요. 아니, 진짜 그래요. 왜냐면, 전 그걸 느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그냥 우리 이렇게 수련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오래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수련원인가 어디를 막 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니,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끝나야지, 이렇게 굉장히 가면 나중에 그 기치료 그 교주 있잖아. 그 창시자. 그분한테까지 가서 이게, 그래서 거기 그 집단이에요. 조심해서 가요. 너무 빠지면은, 거기 이제 다 팔아야 돼. 몸도 팔고. 그런 쪽으로 가시거든요. 이것도 단전호흡에서 보시고 돈 내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꼭 거기가 좋다는 건 아니고요. 그쪽은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분이라든지 뭐 기운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감기라든지 뭐가 있을까? 온기라든지 뭐 냉기라든지 뭐 이런 표현 쓰죠? 예, 뭐 기분은 뭐예요? 기의 분배를 얘기해요. 기의 분배. 그래서 내 몸에 기분이 좋지 않다 얘기는 분배가 잘 안 돼가지고 에너지 분배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날 그런 날 있죠? 기운이 없다. 기가 운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기가 내가 굉장히 딸린다. 그런 경우 있죠. 또 감기는 뭐예요? 기가 감한 거죠. 그래서 감기는 약이 없는 거죠. 쉬어야 돼요. 잘 먹고 쉬면 감기 낫는다. 바이러스라고 하지만 에너지가 다운되는 거예요. 온기. 어디 갔더니 막 나 되게 좋아해주는 그 팀이 있고 어디 가면 냉기가 흐르잖아. 냉기. 싸요. 그리고 살기를 느껴보셨나요? 예, 누가 계속 나를 때려보면은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우리 남편이 하도 늦게 온 날은 밤새 앉아가지고 남편을 때린 적이 있었거든요. 신혼 때 계속 찌르고 이렇게 있으면은 자다가도 그러고 막 일어나. 그래서 무서워. 정말 무섭다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살기 앞에서 이렇게 왜 바늘 같은 거 찍고 그러는 그 사람이 진짜 그 에너지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군가 싫은 사람하고는요 우리가 우리 몸에는 기 에너지가 나가는데 한 30cm 정도 내 기 에너지 파장의 범위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몸에서. 그러면은 내가 이 정도의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부딪히진 않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가까이 앉아 계셔. 가까이 앉아 계실 때는 기 에너지가 부딪히겠죠. 30cm 정도의 파장을 갖고 있으니까 플라즈마 상태를 이렇게 갖고 있대 이렇게. 그러면은 두 분이 완전 싫어한 사이야. 어저께 이제 싸웠어. 재수 없었어. 어제 며느리 대모하다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딱 앉아있으면은 몸이 어떻게 되냐면 붙어 이렇게 붙어요? 아니 버스를 타는 이상 아저씨랑 같이 앉았어. 나도 모르게 툭 떨어지잖아요. 붙어? 그 정상이 아니지. 그죠? 좋은 아기들이랑은 나 그냥 붙잖아요. 그냥 이게 뭐냐면 그 에너지가 나랑 맞는 사람들이 붙게 돼 있고 싫으면 자꾸 밀어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상태에서 오래 앉아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뒤에 충돌이 일어나요.
이렇게 충돌이. 그래서 고객한테도 우리가 기 빠진다 그러잖아. 우리 직업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하고 안 맞는 고객을 관리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어요. 있잖아. 어떤 고객은 그냥 진짜 싸게 해주고 더 발라주고 해도 기분 좋은 고객 있잖아요. 근데 어떤 고객은 돈도 많이 냈어. 하기 손만 대면 아주 그냥 하기가 싫은 그런 고객이 있어요. 고객을 관리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플 때 어떤 고객을 관리를 하면 몸이 낫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막 죽을 것 같은, 왜 정신 먹고 이렇게 있는데 막 다운되잖아. 어떤 고객이 온다고 전화 오면 되게 싫은데 어쩔 수 없잖아. 오잖아. 그러면 해. 그러면은 내 에너지가 막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기가 빠지는 직업만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너무 싫은 고객을 내가 돈을, 근데 원장님한테 좀 드려요. 그나마. 원장님 뭘 받았어요? 돈의 기가 있어요. 돈의 기가 있거든요. 예, 돈의 기가 있어서 원장님들은 그냥 난데 관리사들은 병 드는 거예요. 관리사 그렇지 않아요? 최은영 씨? 네, 맞아요. 그죠? 왜냐면 나는 돈을 일정하게 받아. 알바비 받아. 근데 진짜 싫은 고객이야. 그런데 막 계속 더 요구할 때도, 원장 없을 때 막 요구할 때도 있잖아. 여기 좀 더 해. 이렇게. 진짜 재수없잖아요. 당장 때려쳐버리고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 그런데 관리사들은 그나마 만약에 팁을 받았다. 그 고객에게 돈의 기를 받았어.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기가 있다는 거죠. 돈에. 또 음식을 먹으면 뭘 받아요? 곡기에 의해서. 그죠? 예, 곡기를 받죠. 곡기 없으면 죽지. 곡기 끊었다 그럼 죽는다는 얘기죠. 예, 뭐 생기가 발랄하다. 이런 식으로 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의 에너지를 어떻게 잘 돌리냐는 게 우리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테크닉에만 연연하지 마시고요. 샵을 운영해 보시면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원장님들도 기가 딸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만사 다 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티켓팅도 잘 되지. 하는 족족이 효과를 봐. 그게 뭐 여기 나는 그래서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해준 건데 팔이 올라가고 손님을 막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거든. 그럼 나는 그렇게 잘해준 건 없는데 그런 고객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고객은 죽도록 해줬는데 잘해줬다고 하기는커녕 근데 여기는 목은 팩을 안 해주나 봐. 그리고 황당하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막 얼굴 1시간 파줬더니 그런 경우 있거든. 그 기가 완전 빠져버리거든. 그럼 그 고객한테는 진짜 정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그 에너지를 조절을 참 잘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가 있거든. 특히 티켓팅을 하시려면 뭐가 세야 돼요? 기가 세셔야 돼요. 기가 세지 않으면 돈의 이동이 없어요. 돈의 이동. 물의 이동도 저농도에서 고농도의 이동 있잖아. 삼탑작용.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 에너지가 센 쪽으로 어떻게 돼요? 기가 쏠리게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거 진짜 이거는요. 뭐 이론적인 게 아니라 내가 에너지가 좋은 날 있잖아. 좋은 날은 나쁜 에너지를 가진 학원생이 있어. 저도 학원생은 매일 그걸 느끼잖아. 어떤 사람 기가 좋아. 어떤 학원생은 또 만나면 기분이 좋아. 한마디만 나눠도. 근데 어떤 학원생은 만나기만 기분이 나빠. 그 사람 나한테 나쁘게 하는 거 없는데 뭐 반갑게 해도 저기 싫어하는 표가 나네. 언제 오셨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 너무 음적인 경우. 그럼 내가 맨날 잔소리를 해. 그래갖고는 취업해도 에너지가 너무 약해가지고 빨리 휘둘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강한 쪽으로 이게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가 좋으면 그 사람이랑 대화를 안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에너지를 안 뺏기지. 그 말인지 아시죠?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쁜 날이 있어. 굉장히 안 좋은 날이 있겠죠. 그런데 나보다 더 안 좋은 센 상대를 만났어. 그러면은 그쪽 에너지가 세거든요. 센 쪽으로 내가 딸려간다니까. 그럼 만사 비관이 돼. 하루는 접어야 될 것 같아. 그만 올해까지 그만해야 돼. 그런 생각 들어요, 진짜. 그게 막 계속 이게 에너지의 그 충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은 자기 에너지를 자기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긍정의 에너지인가 뭐 에너지 것인가 그 교재를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거기도 자기 에너지를 자기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긍정의 에너지로 자기가.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요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원장님들 요즘 어떠세요? 경기 어떠세요? 그러면은 저 직업이 이게 이거 못해먹을 직업이고 관리사는 속을 썩이지. 손님들도 일일이 막 크레인 걸지. 막
이거 접으려고 나 가게 좀 내놔주세요. 막 그런 원장님 있잖아. 그럼 그분은 지금 어떻다는 얘기야? 굉장히 뭔가 안 좋다는 얘기야. 막 직원 속색이고, 막 에너지가,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직업에 대한 부정적 마인드가 강해요. 그럼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직업을 택할까요? 절대 안 택해요. 그 원장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은, 절대 저 짓은 하면 안 돼. 저거는 기가 빠지고 완전히 사람 막 죽이는 직업이야. 그리고 속쓰고 막 진짜 왜 내 팔자에 왜 이걸 시작했을까 막 그러고요. 어떤 원장님 만나면은 항상 막 매사가 막 긍정적인 거야. 그럼 그 사람 주변에는 그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쪽 계통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에너지야 에너지. 고객도 마찬가지니까 에너지가 세셔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쁜 에너지보다 좋은 에너지.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너무 좀 잔소리 서론을 좀 길게 한 것 같은데요. 우리 경락을 배우시기에는 바로 이 기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가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가 어떻게 나뉜다고 그랬어요? 양과 그 다음에 어떻게? 오행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음양, 오행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음양, 오행 들어보셨어요? 예, 많이 들어보셨는데 음양론하고 오행론이 같은 이론이 절대 아니고 전혀 다른 이론이에요. 완전 분리된 이론인데 뭐 음양론 갖고는 답이 안 나오고 오행 갖고도 답이 안 나오니까 두 개를 어떻게 했냐면 접목해서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음양론부터 오늘 들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시냐면 일단 9페이지를 잠깐 펴보세요. 이 교재에서 9페이지 9페이지 펴셨나요? 네. 펴셨으면 어제 공부를 하셨어요? 지금 쓰신 거예요? 나 어제 예습을 하고 지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우리 몸에는 크게 세 가지 연결망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거기다 줄 쳐보시고요. 그래서 잘 알려진 두 가지 연결망은 뭐뭐 있냐 그러면은 혈관에는 림프가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경이 있어요. 신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추신경 머리에 있고 그죠? 뇌가 있으면 말초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지령을 받았을 때 바로 뇌로 바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몸에 네트워크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전통의학에서는 뭐가 있어요? 인체를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제가 오늘 아침 내내 얘기한 게 기의 중요성입니다. 기가 참 중요한데. 자, 그래서 그 기가 다니는 통로를 뭐라고 했냐? 그러면 경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총 7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우리 몸 내부를 흐르고 있는 기의 통로를 뭐라고 한다? 경락이라고 한다. 그럼 이 경락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아까 그게 말씀드렸죠? 가로로 흐르는 맥이 있고, 세로로 흐르는 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세로로 흐르는 맥을 뭐라고 했어요? 경맥, 가로로 흐르는 랑맥. 그럼 경맥과 랑맥이 만나는 교차점이 있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럼 이 교차점을 뭐라고 그래요? 경혈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혈점 또는 뭐 경혈 또는 혈자리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걔는 경맥과 랑맥이 만나는 교차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교차점 중에는 여러 개의 교차점이 있을 거예요. 많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역 같은 교차점도 있겠죠. 우리나라 전국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런 교차점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범계화군 배도 좀 유명해도 뭐 평촌역 같이 좀 이렇게 교차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약간 인덕원 같은 경우에 좀 중요한 교차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주요혈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요혈을 나누고 그 다음에 혈자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름이 없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혈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거기다 줄 쳐주세요. 경락과 경혈은 보이지 않는 생명의 네트워크다. 그죠? 예, 연결선이고요. 우리 몸에 이런 교차점이 몇 개가 있냐? 365개예요. 그거는 황제내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365개가 원래 아닌데 365일이잖아. 우리 1년이. 그래서 365개로 개수를 맞춰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65개의 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1년이 몇 달? 12달이죠. 그래서 12개의 경맥, 그래서 12경맥, 12개의 경락이 있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음양, 오행은 뭔지 아세요? 일주일이, 그러니까 7일이죠. 예. 음양, 오행, 그래서 7일이 맞춰져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이게? 1년은 365일인데 365개 혈이 있고, 그 다음에 12개의 경락이 있는데 12달이고, 그 다음에 음양, 오행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매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게 뭐냐면은 양이거든요. 달, 월, 날, 일이잖아. 달이 음이에요. 그죠? 얘는 태양, 해. 날, 일 하면 얘는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가 있어? 월, 화, 수, 목, 토. 그러면요. 목, 화, 토, 금, 수. 5개거든?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에 뭐가 다 있냐면 음양오행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오늘은 목의 기운을 많이 받는 날, 오늘은 무슨 기운 많이 받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가 유난히 기운이 딸린 날 있고 기운 좋은 날 있거든. 그럴 때는 그 날의 에너지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뭐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가서 배우자마자 남편한테 막 가서 하다가 너 거기 너 도를 아십니까? 뭐 너 거기 이상한 데 아니야? 뭐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니까 예, 너무 이렇게 뭐 근데 이게 신기하게 이 에너지를 지금은 다 이제 사진으로 찍을 수 있잖아요. 그 에너지 그 몸의 파장 그 경락을 지금은 하버드대에서 이걸 배운대. 하버드 친구과에서.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경락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미국에 들어갈 때도요 경락 배워갖고 그러거든요. 미국에서도 저는 많이 연락이 오는데 그분들 다 저희 경락 테크닉 배우거든요. 그러면서 경락이 미국에 가면 막 인기야. 그리고 일본에도 경락 지금 막 이제 작년부터 뜨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락이 지금은 그리고 저도 이제 저번에 그리스 갔을 때도 그런 데는 경락 지금 막 안에 막 완전히 부드러운 우리 그 스위치 마사지도 아주 부드럽게 하거든요. 거기는 뭐 이렇게 얼굴을 축소한다거나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바디하고 완전 페이스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얼굴을 바디 같이 받을 때 좀 소개해주세요 그러면 같이 받을 데가 없어요. 완전 분리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 얼굴 받을 때를 딱 가보면은 정말 화장품 흡수 위주로 해주고 뭐 얼굴도 이렇게 목 여기 귀도 안 내놓고 이렇게 해서 이마도 요만큼 내놓고 여기만 ሾ 이렇게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가면 경락 그림이 붙여 있더라고. 그래서 저게 왜 있냐. 그쪽도 이제 막 경락 이제 바람이 슬슬 불겠지. 우리나라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중국에서 바로 우리는 바로 제일 가깝잖아요. 그리고 중국에도 경락이 없어요. 중국 가면 경락 마사지가 없고 여기는 다 옷 입고 거의 이렇게